자, 안녕하세요. 성형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가 2월 10일까지죠. 오늘은 사업장 현황 신고 중에 학원업이죠. 그러니까 뭐 보습학원 아니면 뭐 교습소, 공부방 뭐 이런 업종의 사업장 현황 신고를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볼 건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장 현황 신고,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들이 하게 되는 이 사업장 현황 신고만 잘해놔도 5월에 해야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조금 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여기 사업장 현황 신고 속에도 수입 금액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대체적인 매입 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가 필요한 매출, 비용 항목들에 대해서 지금 해 놓으면 5월 달에 한참 정신없이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조금 신경 써가지고 해 놓으면 5월 달에 좀 편하세요. 여튼 그래서 이제 학원업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학원업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업종이랑 똑같아요. 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홈택스 들어와서 신고 납부 탭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죠. 일로 들어오면 첫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성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정보 입력하는 첫 화면이 나오죠. 학원업 같은 경우에 그 수익 금액 검토표를 작성을 해야 돼서 그 되게 어려워 하시거든요. 많이들. 근데 이제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시작부터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표시되어 있을 거고요. 로그인하고 들어왔으니까 거기 확인 누르시고 신고서 작성하기 하시면 여기 밑에 인적사항들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장 상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업종 코드, 뭐 종목, 그리고 개업일자 상황을 파악하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공동사업 여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 중에 이제 공동 원장님들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사업 여부에 열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몇 명인지를 표시해서 넘어가야 나중에 이제 공동사업자 내역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사업이신 분들은 여기서 표시를 하고 넘어가시고요. 해당 없으시면 뭐 부에 놓고 가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 첨부 서류 제출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장 현황 신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들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면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해 주시는 건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서를 발급하고 하는 매출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해당 없음으로 해놨는데, 계산서나, 그러니까 매입이죠. 그러니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경우들은 있어요, 분명. 그러니까 그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자신고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학원업들은 수익금액 검토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제출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 제출 대상 업종 안내를 보게 되면 수익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되는 이제 학원 사업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습학원이나 입시학원, 뭐 직업학원, 태권도 학원, 뭐 컴퓨터, 스포츠 학원, 미술학원이나 외국어 학원, 뭐 이것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는 요 공부방, 교습소 809007로 선택해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자들은 이제 전체 다 진행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냥 이제 코드만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나가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수익금액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 수익금액 내역을 입력하기 전에 먼저 수익금액 검토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익금액 검토표를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 이제 요런 화면들이 뜨죠. 업종 코드하고 종목은 떠 있을 거고요. 만약에 전년도에 수익금액 검토표를 작성한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러오게 하시면 기본적인 이 사항들은 자동으로 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수정해야 되는 것들만 골라서 하면 되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다 그러면 작년에 여기서 불러오셔가지고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없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새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에, 교습소에, 우리 공부방에 강의실 넓이, 면적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의실 수 쓰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 사무실에 면적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상 수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통합박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있으면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강좌 수가 이제 몇 개인지, 단과반인지 종합반인지 주간반인지 야간반인지를 표시를 해 주시면 돼요. 여기 지금 뭐 2개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교습소나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학원업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강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강사가 있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수하고 연간 총 급여액을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도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그동안 이제 3.3% 떼고서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셨을 때 그 지급한 내역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사 외에 그 사무직이나 아니면 여기 통학버스 기사님이나 뭐 이렇게 직원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 인원들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여기 강좌 수에서 표시했던 교습 현황을 여기서 쓰게 되는데 요게 결국에는 이제 수익 금액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종합이냐 단과냐 그리고 주간이냐 야간이냐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과목명을 일단 클릭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릭하면 요렇게 뜨는데 이 중에서 이제 수학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1년 동안의 개강 횟수, 정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1년 동안 수강한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수강 단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뭐 평상시에 자료를 만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자료를 이게 이제 그 샘플로 만들어 본 건데 이런 자료를 집계를 해 놓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참조해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죠. 이제 초등수학을 가리키는 교습소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정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정원에 대비해서 실제로 수강 인원들이 월마다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수강료는 정해져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곱했더니 월마다 수강료 합계가 1년으로 총계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강료 합계인데 이 돈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도 표시를 해두는 게 좋죠. 그래서 신용카드로 받은 건지 현금 영수증 발급하고 받은 건지 아니면 그냥 계좌 이체나 현금으로 받은 건지 등을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정리해 놓으시면 조금 편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수학을 선택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정원과 수강 연 인원 그리고 이제 총 수강료를 입력을 하게 되죠. 이제 아까 봤던 요 화면에서 여기서 이제 총 수강료는 요게 되겠죠. 요게. 그래서 요거하고 1년간 수강 연 인원 요거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나면 총 수강료까지 입력이 됐죠. 그러고 나면 이제 입력 내용 추가로 밑에다가 띄우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교습소나 공부방은 이게 하나 정도가 될 건데 이제 하나가 더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학원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띄워가지고 두 개를 여기에 이제 갖고 들어왔어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까 입력했던 것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총 수강료 금액이 여기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입 명세를 작성하는 건데 여기 이제 수강료부터 쭉 작성을 하시면 돼요. 수강료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거죠. 그래서 입력을 하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총 수강료 금액이 여기에 쓴 수강료 총액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입학금이나 모의고사비나 아니면 뭐 특강비, 교재 때를 별도로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익금액 쪽은 끝나게 되죠. 지금부터는 이제 경비 쪽 입력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교재를 구입한 비용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여기 나오는 이제 교재 제조비는 뭐냐면 구입이 아니라 교재를 직접 만들 때 뭐 인쇄비나 뭐 이런 것들을 종이 뭐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임차 비용, 보증금하고 월 임차료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차량 유지비나 뭐 광고 선전비가 있으면 쓰시면 되고요. 발생한 전기료 이런 것도 쓰시면 되죠. 금액은 지금 1년 동안의 합계 금액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수치한 경비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입력 완료로 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수익금액 검토표는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금액 검토표에서 자동으로 불러와가지고 수익금액을 여기다 이제 표시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래에 이 수익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익금액이 있는 금액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작성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매출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영수증 매출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이 있을 건데 여기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매출들은 신용카드 등 매출 자료 조회 여기서 조회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액과 조회한 금액과 아까 보셨던 우리가 평소에 정리를 해둔 이 금액과 확인을 하셔가지고 차이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각각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쪽에 합계가 뜨는데 여기 뜬 합계와 여기 있는 수익 금액과 일치가 돼야지 정상인 거예요. 이게 차이가 생기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지금 그 수익 금액을 임의로 조정을 하시겠다고 수익 금액을 뭐 2천만 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여기서 작성하다 보면 신용카드 등 매출 자료 조회로 이미 홈택스에 떠 있는 매출 금액이 뭐 3천만 원 이렇게 떠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그거는 충분히 사전에 조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수익금액 내역에 대한 입력은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 화면에서 혹시 공동사업자가 있는 사업장은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장님이 한 분인 곳도 있지만 뭐 학원에 따라서는 두 분, 세 분인 곳도 있으니까 여기 공동사업자 현황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각각 주민등록번호로 입력을 하시고 분배 비율은 이제 사전에 약정된 분배 비율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입력했던 수익 금액이 여기 지금 분배 비율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이제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두 줄이 나오면서 그 분배 비율에 따라서 앞쪽에 수익 금액이 나눠 가지고 표시가 될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이 수익 금액이 각각 원장님들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이제 대상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사업자 내역까지 다 표시를 하셨으면 이제 저장 후 다음 이동 하고 나면 매입 쪽이 나오죠. 여긴 지금 계산서를 받아서 매입한 거,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매입한 거,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받아서 매입한 거를 나눠가지고 작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들어가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돼요.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면 전자계산서 불러오기가 있으니까 이 불러오기로 불러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종이 계산서다 그럼 뭐 밑에서 별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한 다음에 그 금액을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기, 여기까지 입력을 했는데, 참고로 여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에 이 금액은 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 금액이 있다 그러면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합계가 표시될 거고요. 신고서가 이렇게 하면은 전체 작성하는 거는 끝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면이죠. 마지막 화면에서 이제 제출하기 전인데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이 표시가 되는데 수익 금액의 합계가 표시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서 발행한 매출은 없으니까 0원이고, 그리고 이제 매입 쪽에서 계산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들이 여기 표시하고, 그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니까 여기 첨부 서류에도 표시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수익금액 검토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학원업의 사업장 현황 신고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학원업, 그러니까 교습소 공부방 포함해가지고 학원업에 관한 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2월 10일까지니까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